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숨겨둔 비장의 무기를 공개할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무려 하버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탈모약을 10년 넘게 먹으면서도 갑자기 급격하게 머리카락이 얇아져서 고생했던 걸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정말 이 원인을 분석하려고 논문도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 제 피를 뽑아다 검사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 결과 제대로 된 탈모 영양제를 복용하니까 완전 머리카락이 풍성해졌어요. 제가 그 산 증인이에요. 그럼 제가 같이 먹던 맥주 유무는요? 이것도 그냥 비싼 소변이에요? 이 영양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신뢰할 만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머리가 빠지는 이유가 이 DHT라는 호르몬 때문이라면 아무리 쏟아 부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원장님, 네. 그럼 저 이제 이 세 가지만 딱 챙겨 먹으면 되는 거죠? 피디님, 탈모는 염증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풍성. 원장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어서 오세요. 오늘 엄청 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어떤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탈모 영양제 촬영한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성분을 추천드려야 될까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역시 진짜 꼼꼼하시네요. 근데 이거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제가 먹고 있는 탈모 영양제만 얘기해도 거의 1박 2일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영양제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피디님도 탈모 영양제 뭐 챙겨 드시는 거 있어요? 저 솔직히 요즘 머리 감을 때마다 좀 무서워가지고 비오틴이랑 맥주 유무 그거 챙겨 먹고 있어요. 피디님 왜요? 또 돈 낭비하고 계시네요. 네? 그거 굽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거 먹던데?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잖아요. 정말 똑같은 얘기들을 들어요. 원장님, 비오틴 6개월 먹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하죠. 그건 의학적으로 탈모에 도움이 되는 진짜 영양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 지금 좀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찐 탈모 영양제를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찐 탈모 영양제 뭐예요? 진짜 가짜가 따로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탈모약을 10년 넘게 먹으면서도 갑자기 급격하게 머리카락이 얇아져서 고생했던 걸요. 맞아요. 원장님 진짜 안 좋았을 때는 환자보다 더 심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정말 이 원인을 분석하려고 논문도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 제 피를 뽑아다 검사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또 나왔네요. 공대생 마인드. 그 결과 제대로 된 탈모 영양제를 복용하니까 완전 머리카락이 풍성해졌어요. 제가 그 산 증인이에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저 그럼 오늘부터 뭐 먹어야 될지 딱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광고가 판치는 신화 속 탈모 영양제 2가지와 효과가 반쪽짜리인 유행성 탈모 영양제 3가지의 팩트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인 제가 직접 도움받은 찐 탈모 영양제, 그리고 하버드에서 추천하는 특급 영양제 조합까지.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알려드릴 거예요. 우와, 특급 영양제 조합이요? 거기다 하버드라니 대박인데요? 원장님 빨리 시작하시죠. 먼저 신화 속 탈모 영양제 그 첫 번째는 비오틴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알기 전에 비오틴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비오틴은 다른 게 아니라 비타민 B7입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돕는 필수 영양제는 맞아요. 특히 우리 머리카락, 피부, 손톱을 만드는 케라틴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죠. 거봐요, 머리카락 만드는 데 쓰이잖아요. 바로 이 관여한다는 말 때문에 비오틴 이꼴 탈모 영양제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비오틴이 심각하게 결핍되면 이 피부염이나 탈모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오틴 결핍증 환자에게 비오틴을 줬더니 머리카락이 낫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결핍일 수도 있잖아요. 저 맨날 배달 음식 먹고. 피디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과연 비오틴 결핍이 되기 쉬울까요? 요즘 워낙 불량식품이 많으니까 쉽지 않을까요? 비오틴은요, 우리가 매일 먹는 달걀 노른자, 우유, 견과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장 속에 있는 착한 세균들이 비오틴을 만들어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거나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 날달걀 흰자만 하루에 수십 개씩 먹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한 성인은 비오틴 결핍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의 비오틴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 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해요. 생각보다 그리 필요한 양이 많지 않습니다. 네? 30이요? 저 만짜리 비오틴 먹는데요? 그럼 권장량의 300배가 넘네요.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즉 물에 녹는다는 뜻이죠. 우리 몸이 오늘은 딱 100 마이크로그램만 써야겠다 하고 딱 그만큼만 쓰고 나머지 9,900 마이크로그램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마... 전부 비싼 소변으로 만들어 시원하게 배출시킬 뿐입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이 컵이 이미 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PD님의 몸속 비오틴 상태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흘러 넘치겠죠? 맞아요. 이미 우리 몸에 충분한 비오틴을 고용량으로 더 넣어준다고 머리카락이 더 굵어지거나 새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전부 소변으로 그냥 배출해버립니다. 아니 근데 원장님, 제 친구는 이거 먹고 진짜 머리가 좀 튼튼해진 것 같다고 하던데 그건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건 분명히 플라시보 효과 때문이에요. 환자분들이 비오틴을 챙겨 먹는다고 하면 그때의 마음가짐이 뭔가 탈모를 개선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엄청 충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시기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담배도 끊고 또 탈모에 좋다는 음식들도 많이 챙겨 먹으면서 심지어는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결국 비오틴 때문이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머리카락이 좋아진 건데, 환자분 본인은 내가 비오틴을 먹어서 머리카락이 좋아진 거야 라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비오틴 결핍이 없는 일반 성인의 탈모에서 이 비오틴 영양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신뢰할 만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저 그냥 돈 낭비한 거네요. 피님, 돈 낭비만 했으면 얼마나 다행이게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영양제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피님 혹시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잖아요. 그때 비오틴 먹고 가셨어요? 그냥 먹고 갔죠. 왜요? 이 고용량 비오틴이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그 피검사 결과를 교란시킬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문제가 있는데 정상으로 나오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못 찾고 놓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진짜 위험하죠. 와, 저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비오틴에 배신당한 기분이에요. 그럼 제가 같이 먹던 맥주 효모는요? 이것도 그냥 비싼 소변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 신화 속 탈모 영양제는 바로 맥주 효모입니다. 1930년대 독일, 쌉싸름한 호편기와 고소한 메가 냄새가 가득한 미넨의 한 맥주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머리숱이 유난히 풍성하고 머릿결의 윤기가 차르르 흘렀다는 거예요. 당시 업무 강도가 굉장히 고됐던 거에 비하면 머리카락은 굉장히 건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맥주 효모의 성분을 뜯어보니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단백질, 즉 아미노산이 50% 이상이고 비타민 B군, 그리고 면역과 모낭 건강에 필수적인 셀레늄 아연 같은 미네랄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머리카락을 위한 완벽한 종합 영양제였죠.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함정이 발생하는데, 맥주 효모는 모발을 만드는 재료는 될 수 있어도 탈모의 근본 원인인 이 DHT를 막는 치료제는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재료랑 치료제랑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심지어 맥주 효모는 특정 환자군에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또 위험하다고요? 바로 통풍 환자가 이 맥주 효모를 먹었을 때예요. 맥주 효모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퓨린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면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드는데, 이 요산이 관절에 바늘처럼 쌓여 극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게 바로 통풍입니다. 그래서 이미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 특히 술고기 좋아하시는 중년 남성분들은 맥주 효모 섭취가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맥주 효모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 연구에서 여성형 탈모, 특히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휴지기 탈모 환자에서 모발의 굵기나 밀도를 일부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성들의 경우엔 소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꼭 여성이 아니더라도 내가 식단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잘 못 챙겨 먹고 있다면 모발 건강을 위해서 맥주 효모를 챙겨 먹는 건 재료 보충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는 거죠. 비오틴, 맥주 효모, 저 다 잘못 먹고 있었네요. 자, 피디님, 이제부터는 광고가 만든 유행 탈모 영양제 3가지를 꼼꼼하게 제가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콜라겐입니다. 특히 요즘에 저분자 PC 콜라겐 광고 진짜 엄청나죠? 네, 맞아요. 피부와 두피는 하나다. 피부가 탱탱해지면 두피도 건강해져서 머리를 꽉 잡아준다. 이런 광고 저 봤어요. 의학적으로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피부의 진피층의 70%가 콜라겐인데, 우리 두피도 피부죠. 이 진피층이 튼튼해야 모낭을 꽉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분자라서 흡수율이 높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맞는 사실이에요. 거봐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흡수와 작용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콜라겐이라는 레고 하우스를 먹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위장에 있는 강력한 위산과 소화 효소는 이 레고 하우스를 완전히 분해해서 아미노산이라는 낱개 레고 부릭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우리 몸은 이 아미노산을 흡수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곳부터 보내게 됩니다. 생명 유지를 위한 장기, 근육, 관절 같은 곳이겠죠.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주요 장기
단계의 우선순위 중에 제일 낮아요. 피디님이 아무리 콜라겐 100을 먹어도 우리 몸이 지금은 관절이 더 급한데? 하고 90을 가져가 버리면 머리카락으로 도달하는 그 양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머리카락은요, 건강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나빠져요. 심지어 탈모의 원인이 DHT라는 탈모 유발 호르몬 때문이라면 콜라겐은 그 DHT 호르몬의 공격을 막아주는 기능이 제로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원장님 또 속을 뻔했네요. 그럼 케라틴은요? 머리카락의 90%가 케라틴이잖아요. 머리카락 성분을 먹는 건데 근데 말하고 보니까 이거 왠지 재료일 뿐인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피디님이 전문가가 됐네요. 사실 마케팅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논리가 없죠. 머리카락의 주성분이 케라틴이라는 이 단백질이니까 이 케라틴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직관적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콜라겐 맥주효모와 똑같습니다. 케라틴을 먹어도 우리 위장에 들어오면 위산에 의해서 아미노산 조각으로 전부 분해돼 버리니까 위장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L-시스틴입니다. 이건 좀 달라요. 확산성 휴지기 탈모 환자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우리가 약국에서 보는 판토가 판시딜, 이거의 주성분이에요. 사실 L-시스틴도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재료는 맞는데 특수 부품이랄까요? 잠깐만요, 원장님. 저 네. 좀 헷갈려요. L-시스틴도 결국 재료고 케라틴, 콜라겐도 재료잖아요. 다 똑같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면서요. 근데 왜 L-시스틴만 휴지기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피디님 진짜 예리한데요? 지금 엄청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L-시스틴은 머리카락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 그 자체예요. 머리카락은 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사슬들이 서로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의학적으로 이황화 결합이라고 불러요. 이 다리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L-시스틴입니다. 그래서 L-시스틴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휴지기 탈모에 한해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성분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럼 저 이거 먹으면 되겠네요? 단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남성의 탈모가 아니라 확산성 휴지기 탈모 환자들에게만 좋다는 거죠. 그게 M자 탈모랑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휴지기 탈모는 출산 후 극심한 다이어트, 큰 수술이나 스트레스 후 영양 불균형으로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우수수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피디님은 M자 탈모가 있잖아요. 남성의 탈모는 유전에 의한 탈모이기 때문에 DHT라는 탈모 유발 호르몬이 주된 원인이에요. 그러니 백날 L-시스틴 드셔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래서 탈모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탈모 대보원이라고 알려진 저에게 와서 어떤 유형의 탈모인지를 정확히 진단받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와, 역시 탈모 대법원. 더 이상의 광고 때려잡기는 그만하고 이제부터는 진짜 탈모 영양제입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정말 안 좋아졌을 때 논문들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냥 공부했어요 이게 아니라 제 피를 뽑아서 제 몸에 어떤 성분들이 부족한지를 확인해서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모낭의 시동키이자 면역 조절자인 비타민 D입니다. 사실 의학계에서는 비타민 D를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수많은 유전자와 세포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조절자로 봅니다. 그 기능이 워낙 강력하고 광범위해서 호르몬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탈모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낭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 수용체요? 쉽게 말해 열쇠 구멍입니다. 비타민 D라는 열쇠가 이 열쇠 구멍에 딱 꽂혀야만 모낭세포가 이제 일할 시간이다 이렇게 하고 모낭 성장기로 진입하는 그 신호를 켜게 됩니다. 이 비타민 D 수용체는 모낭 줄기세포의 분화와 모발 주기 조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든요. 즉 새로운 머리카락을 만들고 그 머리카락이 굵고 길게 자라도록 명령을 내리는 핵심 스위치 중 하나인 거죠. 심지어 한국인 90%는 비타민 D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쇠 구멍은 있는데 열쇠가 없으니 모낭이 성장기로 진입하라는 신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이 자라기도 전에 휴지기로 빠져버려서 전체적으로 우수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동키라고 하셨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수많은 연구에서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물론이고요. 특히 면역세포가 모낭을 공격하는 원형 탈모 환자들에서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일관되게 낮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 논문을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들을 봐도 비타민 D 결핍과 탈모의 연관성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와, 비타민 D 하나가 거의 모든 종류 탈모에 다관을 하는 거네요. 솔직히 비타민 D 먹는다고 M자에서 머리가 막 나진 않아요. 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 모낭이라는 토양 자체가 부실해져서 아무리 좋은 탈모약이나 미녹시딜을 써도 그 효과가 100% 발휘되기는 어렵습니다.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스터이자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을 만드는 작업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돼요? 이건 피 검사를 먼저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혈중 농도 30나노그램/ml 이하면 결핍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2000IU에서 5000IU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속편하게 병원에서 3개월마다 고용량 주사 한 대씩 맞는 게 가장 확실하죠. 오, 비타민 D. 저 벌써 샀어요. 원장님,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철분, 그 중에서도 페리틴입니다. 이건 특히 여성 탈모 환자 80%의 주범이에요. 여성분들은 매달 월경으로 정기적으로 철분을 잃습니다. 게다가 다이어트로 붉은 육류 섭취를 피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철분 적자 상태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 중 빈혈 검사를 해보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 헤모글로빈 수치가 아니라 바로 페리틴 수치입니다. 페리틴이요? 그게 뭔데요? 페리틴이란 우리 몸에 저장된 철분을 의미해요. 제가 늘 쓰는 비유인데 헤모글로빈은 PD님이 지금 당장 받고 있는 월급이고요. 페리틴은 은행에 쌓아둔 적금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정상이라 지금 당장 빈혈 증상은 없어도 페리틴이 바닥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그리고는 우리 몸은 생명 유지와 가장 무관한 머리카락으로 가는 철분의 공급부터 끊어버리는데요. 이러면 모낭세포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서 모낭이 굶어 죽는 겁니다. 와, 진짜 치명적이네요. 남자도 그런가요? 남자는 정기적으로 월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철분 부족이 훨씬 드물죠. 그런데 만약 남성이 피검사에서 페리틴 수치가 낮다면 그건 훨씬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처럼 만성적인 위장관 출혈일 수 있고요. 혹은 대장암처럼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이런 신호들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철분제를 드실 때는 비타민C나 오렌지 주스랑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고요. 반대로 우유, 커피, 녹차와 함께 드시면 이 흡수를 방해하니까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셔야 되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진짜 꿀팁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연입니다. 탈모 영양제로 아연을 드시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연은 영양제라고 하기에는 약의 버금가는 대단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탈모인이라면 누구나 챙겨 드셔야 하는 필수 영양제입니다. 2013년 국내 피부과 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요, 아연이 탈모를 유발하는 DHT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5알파 환원효소의 활성을 일부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게 탈모약만큼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존 탈모약의 효과를 부스팅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아연이 탈모약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니 진짜 좋은 거였네요. 이건 남성형 탈모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거잖아요. 아, 대박. 저 바로 사야겠어요. 원장님, 네. 그럼 저 이제 비타민 D, 아연, 여성이라면 철분 이 세 가지만 딱 챙겨 먹으면 되는 거죠? 네, 탈모인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영양제는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양제라는 게 사실 약은 아니에요. 알약의 형태다 보니 약으로 생각하고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평소 식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느 것 딱 하나 보충한다고 해서 모낭이 막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껏 좋은 영양제들 막 챙겨 드시는 분들은 많은데 매일 나쁜 음식들을 섭취해서 망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어제도 저 치킨이랑 케이크 먹었는데. 사실 자꾸 뭘 더 좋은 걸 하려고 하시는데 안 좋은 걸 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두피에 불을 지피는 염증성 식사를 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염증성 식사요? 모낭을 염증으로 태워버리는 최악의 삼총사가 있어요. 첫째는 정제탄수화물과 설탕입니다. 이걸 먹으면 혈당이 로켓처럼 쏘아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요. 그럼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 분비하고 이게 IGF-1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이 IGF-1은 탈모를 유발하는 DHT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요. 두피를 기름지게 만들어요. 둘째는 유제품입니다. 의학적으로 우유와 특히 유청 단백질은 인슐린과 IGF-1 수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 IGF-1이 피지선을 강하게 자극하는데 그럼 피지 분비가 과도해지겠죠? 이 피지는 말라세지아 같은 곰팡이균의 먹이가 돼서 지루성 두피염을 유발하거나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여드름과 지루성 두피염이 함께 있는 탈모 환자분이라면 유제품만 끊어도 두피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오메가6 섭취입니다. 사실 트랜스 지방은 안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오메가 들어가면 다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오메가6는 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콩기름, 옥수수 기름에 많죠. 사실 오메가6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맞아요. 하지만 염증을 끄는 역할을 하는 오메가3와의 균형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이 오메가6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럼 우리 몸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되고요. 이 염증 반응이 두피, 모낭 주변에 미세 염증을 유발하고요.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먹을 게 없는데요? 기름까지 먹지 말라고 하면 저는 뭘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름만 교체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오늘 당장 집에서 식용유만 바꿔보세요. 볶음 부침은 아보카도 오일로, 무침 샐러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생들기름으로 바꾸면 건강한 모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기름 바꾸는 것만으로도 탈모가 좋아질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은 팁인데요? 그럼 원장님 말씀은 정제 탄수화물, 설탕, 유제품, 오메가6 얘네만 피하면 된다는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탈모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식사법이 따로 있나요? 있죠. 가장 강력한 팁인데 사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순서를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요? 네, 바로 거꾸로 식사법인데 채소 반찬부터 드시는 거예요. 채소 속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도착해 뒤에 들어올 당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일종의 물리적인 그물망을 만듭니다. 채소 다음은 고기, 생선, 두부를 드세요. 이 성분들은 음식물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위 배출 속도 자체를 늦춰주는데 이게 과속 방지턱을 하나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밥, 면, 빵은 가장 마지막에 드세요. 이미 그물망과 과속 방지턱을 만난 덕분에 당은 혈액으로 아주 천천히 흡수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핵심 원리죠.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와 DHT 자극이 줄어들어 탈모의 진행 속도도 늦추고 두피 염증도 개선되겠죠. 원장님, 저는 밖에서 국밥이나 찌개를 주로 먹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밥, 찌개야말로 이 방법을 쓰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때는 밥부터 말지 마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고기, 순대, 시래기, 콩나물, 두부, 건더기부터 싹 건져 드세요. 그게 바로 채소와 단백질입니다. 그걸로 배를 반쯤 채우고 밥은 가장 마지막에 드시는 거예요. 대신 밥을 반 공기만 말아도 훨씬 낫습니다. 와, 거꾸로 식사법 이렇게 사 먹는 음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정말 시도해봐야겠는데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숨겨둔 비장의 무기를 공개할 시간이에요. 이건 정말 어떤 유튜브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모르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무려 하버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바이탈 연구라고 의학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대규모 연구예요. 무려 25,800명이 넘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평균 5.3년을 추적 관찰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뭘 봤느냐?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따로 또는 같이 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2년 BMJ라는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발표됐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위약군 대비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 발생 위험이 30% 가까이 감소했어요. 근데 원장님, 그 류마티스고 탈모랑 무슨 상관이에요? 피디님, 탈모는 염증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하버드가 추천하는 영양제 조합인 비타민 D와 오메가3는 염증을 잡는 경로 자체가 달라요. 비타민 D는 아까 면역 조절자라고 했죠?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해서 모낭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조절하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반면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을 하는데 이미 생긴 염증 반응 자체를 직접 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만나서 염증을 잡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기전을 동시에 작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시너지죠. 하버드라고 하니까 너무 끌리네요. 그 이름만 들려도 끌려요. 그럼 이건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제일 좋아요? 이것도 팁이 있습니다. 용량은 비타민 D의 경우 2000에서 5000 IU 사이를 드시면 되고요. 고품질의 오메가3, EPA, DHA의 합으로 1000에서 2000mg을 함께 섭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 두 가지 모두 지용성이에요. 즉 기름과 친해요. 따라서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식사 중에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와, 원장님, 영양제 관련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다니 비오틴 맥주 효모에 쓰던 돈 당장 아껴야겠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피디님, 오늘 말씀드린 이 영양제 식습관이 탈모 치료의 전부일까요? 또 뭐가 있어요?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탈모 치료의 뿌리이자 근본이 되는 것. 치료의 80%는 따로 있습니다. 80%요? 바로 먹는 탈모약과 바르는 탈모약입니다. 역시 약이 근본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80%의 근본 치료가 단단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거꾸로 식사법과 식용유 교체로 두피라는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요. 부족한 비타민 D, 철분, 아연을 채우고
하버드 핵심 조합으로 염증을 잡는 거죠. 와, 약이 기본이고 식습관이 그 효과를 부스팅하는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약도 잘 쓰고 식습관도 바꿨는데 두피 염증이 너무 심해 효과가 더디다면 그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병원에서 두피 보톡스 주사 치료로 모낭 주변에 쌓여있는 염증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건 진짜 효과 좋습니다. 아, 그럼 그때 원장님 병원으로 가면 당연히 꼼꼼하게 받으려야죠. 하지만 병원 치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힌 길을 잠깐 뚫어주는 역할일 뿐이에요.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치료는 그 뚫린 길을 매일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의 일상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식습관과 영양소들은 그 80%의 근본 치료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탈모 극복은 고독하고 긴 여정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광고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기본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 하루하루의 노력이 모여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반드시 보답할 겁니다. 아, 원장님 네. 정말 오늘 촬영해서 저는 탈모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탈모가 시작됐는데 비오틴 맥주효모 광고에 휘둘려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지인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풍성.